크립토 서밋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고 비트코인마저 실실 흘러내리는 상황. 자극적인 메시지가 없었지만 저는 많은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행사였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화려한 영상 편집 효과는 줄이고 제가 느낀 많은 힌트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제 목소리와 화면에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어제 자정부터 시작되어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많은 사건들에 대해 시간 순서로 정리드리면서 그 속에 숨겨진 힌트들까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3가지가 발표됐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시간당 임금이 나왔죠.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달보다 올라간 모습이었고 시간당 임금은 줄어들었으며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와리가리 갈라지며 잠시 시장은 혼란스러워했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트럼프가 튀어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관세 정책 펼쳤더니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됐어. 캐나다에 관세 폭탄 며칠 안으로 또 시행할 거야. 관세 때문에 힘들다고? 아직 서민들은 체감도 안 될 텐데. 하지만 언제든 관세라는 건 타협이 가능해. 이란하고 조만간 흥미로운 이슈 하나 터뜨릴 거야. 이렇게 크게 5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들어보셔도 느껴지실 텐데 좋은 얘기가 없었죠.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기대했건만 나와서는 온갖 똥을 싸지르고 들어갔어요. 비트코인도 트럼프의 이야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가 등장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왔죠. 파월은 떴다 하면 시장에 좋은 소리 해주는 법이 없는 왼수 같은 존재였기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웬걸 이번엔 파월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대통령이 어지럽히고 간 시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파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이 아니다. 고용지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마. 괜찮아. 관세 이슈로 혼란스럽지만 목표 인플레이션에 우린 도달 가능하다. 관세만 잠잠해지면 우린 경제를 살릴 모든 준비가 돼 있어. 걱정 마. 코로나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조급하게 돈을 풀어버린 거에 대한 수습의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그때처럼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 함부로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을 거야. 코로나 팬데믹 때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고용시장, 기업들의 상황, 물가 등 너무나 건강하기에 진통제를 남용할 필요가 없다. 네, 트럼프가 어지럽혀둔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멘트들을 던지면서 불안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금리 인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식의 무변동성을 시사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고용, 기업, 물가 등 컨디션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들로 경제 대공황,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 각종 시장에 떠도는 공포스러운 추측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이어지는 크립토 서밋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탓일까요? 시장은 끝내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 크립토 서밋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트럼프의 짧은 연설만 있었어요.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바보 같은 게 비트코인 많이 팔았더라. 나는 디지털 포트녹스를 만들어 지키겠다. 재무부, 상무부에 비트코인 추가 매입 방안을 검토 지시하겠다. 주재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부당하게 압박 못하도록 하겠다. 분명 말만 놓고 보면 좋은 얘기들을 해준 건 맞는데 시장은 실망한 모습인데요. 아마도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들이고 지금부터는 제가 느낀 인사이트들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파월의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파월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라고 봅니다.
기업들도 잘 돌아가고 있고 물가도 경제도 모든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회복될 테니 굳이 연준까지 나서서 금리를 올리네 마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르게 보자면 이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럼 우린 크립토 서밋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그죠? 서밋 한번 파봅시다. 먼저 참가 인원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아발란체 등 기대했던 알트코인 재단 임원들은 모두가 불참했습니다. 대신 신기하게도 미국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SEC, CFTC 등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부처들도 참가했죠. 또 암호화폐 쪽 인사들을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크립토 전문 언론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겐 생소한 서밋이라는 행사에 대해 알고 갑시다. 서밋은 이쪽 업계에서는 꽤나 흔하고 자주 있는 행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면 트는 자리예요. 서대문의 개고기 김입니다. 그래 반갑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서대문의 개고기 김입니다. 쌍칼이 비겁한 수를 쓴다면 우리가 시체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네, 이런 거죠. 내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 거죠. 그럼 이곳에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가 참여했죠.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상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무부는 외교부랑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럼 이런 거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비트, 빗썸 대표들과 블록미디어, 코인리스와 같은 암호화폐 언론사들 대표들을 불러놓고 같이 만찬을 즐기는 자리가 열렸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시행 의지입니다. 트럼프가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파견했고 그들과 함께 한나절 시간을 보냈다는 것. 암호화폐 기업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뤄주려고 부른 게 아니겠죠. 트럼프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에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비트코인 안 판다. 외부에서 코인 업계 괴롭히는 거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선을 그었죠. 그 말은 즉슨 자, 지금부터 제대로 줄 서라. 내가 하려는 사업에 협조하면 누구도 못 건들게 지켜줄 거고 반기를 들면 죽음이 기다릴 거다. 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 업계에 깊숙하게 관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이번 서밋에서 우리는 포착이 가능합니다. 그죠? 다음, 그럼 어떻게 관여하려고 할까? 트럼프 옆에 있던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어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며 국가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1월 19일에도 24일에도 26일에도 수없이 많은 라이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저거 뭐 오르지도 않는 거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숲을 보자고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주변 인맥들, 페이팔 마피아라는 조직의 일원들을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포진시켰고 그들은 모두 결제회사 창립 멤버 출신들이자 현재도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결제 수단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하냐고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단 세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일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이 비트코인 사야 되니까 싸게 사려고 폭락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이 뭐 거래소 어플 깔고 딸깍 매수하는지 아는 사람들의 착각 같은데 보통 국가가 어떤 자산을 매수해야 할 때는 정부가 직접 나서 사지 않죠. 민간 기업에게 수탁을 맡기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록한테 외주를 주고 야 평단 80K에서 90K 사이에서 100만 개 매집해. 더 싸게 산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암튼 뭐 저는 이런 것도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전략 자산 네 분명 하긴 할 겁니다. 트럼프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디지털 포트녹스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포트녹스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인데요. 미군의 삼엄한 경비 하에 미국 국가 보유 금을 저장해두는 창고를 뜻합니다. 금과 같은 지위를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걸 봐서 전략 자산으로 만드는 건 거의 무조건 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세금도 안 쓰고 어떻게 수량을 늘릴 것인가, 추가 세수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법, 저는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미국 전역, 나아가서 전 세계에 확장한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USDT, USDC, 테더와 서클이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클은 완벽한 미국 거고 테더는 중국계 자본이라는 소문도 돌고 미국과 그리 친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분명 공존하는 것보다는 서클이 독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일격에 테더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테더사의 지급 준비금으로 비축되어 있는 자산을 보면 미국 국채의 비중이 어마무시해요. 일개 국가급 국채를 가진 회사를 잡아뜨린다? 미국도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을 겪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생각을 조금 틀어봐요. 테더를 일격에 죽이는 건 힘들다? 그럼 테더와 공생하며 미국이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소정의 수수료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트랜잭션이라 불리는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죠. 결제 인프라라는 판을 미국이 깔아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가 미국을 향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트럼프로 인한 새로운 세수가 창출되고 그 세수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축적되는 형태를 만든다면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늘려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와 크립토 언론사 그리고 행정부 장관들이 모여 나눌 이야기,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결론을 도출하자면 그런 뉘앙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립토 서밋이 끝나고 코인베이스 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000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하겠다 밝혔고 제미니 거래소는 주식시장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 외신은 크립토 서밋은 아천만 난무한 정치적 쇼라며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구보다 열심히 금을 사모으며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 했던 중국인데 크립토 서밋을 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더 확신이 생깁니다. 금 모아서 미국한테 대들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금은 쓰레기 취급하고 새로운 금, 비트코인을 모으겠다고 크립토 서밋을 통해 논의가 한창인 상황.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중국. 화날만 한 것 같네요. 진짜 디지털 금이 되긴 되려나 봅니다. 최근 개미 털기가 덜 끝났다, 더 떨어진다, 어쩐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서밋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제 여긴 개미가 털리고 안 털리고는 안중에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구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100년, 200년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경찰 패권국으로서 입지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누구 라인에 어떻게 잘 붙어서 살아남을지 싸움이 돼버렸고 그 중심에 크립토라는 산업이 자리 잡았다 보입니다.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 그의 공식 업무는 암호화폐만이 아니죠. AI와 크립토 차르입니다. AI와 크립토, AI가 미래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AI와 크립토를 같은 수장에게 맡겼다는 것, 크립토 시장의 무게를 체감해야 할 것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그 소리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이 처음 개발될 때도, 전기차가 개발될 때도 늘 존재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 인터넷으로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트폰 혁신을 이끈 애플도, 전기차를 상용화시킨 테슬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한 건 망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의 인생이고 끝난 건 그들의 계좌 잔고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오늘 요약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참, 3월에 불장 시작할 거라는 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알트코인이 모두 상승하지는 않겠죠.
곧 라이브 켜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죠. 라이브 들으시려면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겠죠. 다음 영상까지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